어느덧 2021년을 정리하고 2022년을 준비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아무래도 예기치 못했던 변수 때문에 자동차 업종 자체가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요. 대신에 2022년에는 전기차 신차가 복물처럼 터져 나와서 본격적인 전동화 시대의 개막을 또 알리고 있고요. 자율주행, UAM, 로봇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주도권 싸움 속에서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특히 2022년에는 모빌리티 이슈가 많은 한 해인 만큼 총정리 및 전망이 필요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귀한 시간 모셨습니다. 2022년 전망을 함께 해봐야겠죠?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김필수 교수님, 네. 2022년 자동차 시장 전망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아마 이 2021년보다는 훨씬 더 낮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도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뭐 2조 4천억 정도 쏟아부어서 50만 대까지 내년에 예상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않더라도 전기차 보급 대수가 워낙 많아질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전기차 하면 유럽 시장이 주로 공급이 됐었고 미국이 상당히 좀 적었었거든요. 근데 내년에 아마 미국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빅3도 뭐 픽업 트럭 전기차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대에서 시작되는 물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치열한 시장이 미국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전기차가 나오면서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전기차가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내연기관차 굳이 바꾸면 하이브리드 차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기차에 대해서는 1가구 2차량의 세컨드카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엔트리카로서 전기차를 구입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양한 전기차가 나오고 또 충전 인프라가 구성이 되면서 불편한 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국내 시장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국내가 테스트 베드니까 입증된 모델이 아마 수출을 통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제 고민이 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또 라인의 한계성, 배터리 공급량의 한계성 이게 얼만큼 유연성 있게 제대로 자리매김하느냐 여기다가 강성 노조로 인해서 뭐 노조 파업이라든지 발목 잡는 부분들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고민이 돼요. 그리고 정부가 뭐 지금 정부가 노동자 플랜드리 정책인데 물론 내년에 대선을 통해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노동자 플랜드리 정책 가지고서는 국내에서 기업하기 힘든 구조로 되거든요. 리슈어링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바이든 대통령 바이 아메리칸 선언하는 식으로 자국에서 배터리 만들고 자국에서 차 만들어서 보조금 받아서 자국에 팔라는 이런 논리거든요. 결국은 해외 시장으로 라인을 늘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발목 잡는 부분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돌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거. 요새는 희망퇴직도 못 내밀어요. 명함을. 아예 그냥 요새는 하도 강성 노조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정부가 중재를 제대로 하는지도 굉장히 아마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국내에서 내수 물량 중에서 입증된 모델 자신 있는 모델이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국내에서 입증이 안 되면 해외 시장 진출했을 때 자신감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실패한 모델이 해외에서 성공한 모델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국내가 170, 80만 대뿐이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층도 고객층도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악재가 또 누적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 시장이다. 여기서 통과되면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대박난다. 이런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변수들이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융합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시기가 내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험대가 내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은요. 네. 김필수 교수님이 현대차 관련해서는 앞서 2021년에 그 역할을 잘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2022년에는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변수라든지 시험대가 될 것 같아서 더 많은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염수환 이사님 조금 더 밝은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더 직접적으로 현대차에 있어서 2022년 모멘텀이 될 만한 거리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일단은 이제 주가 측면에서 싸다는 게 좀 장점이긴 해요. 사실은 PER이 6배, 7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밸류에이션 싼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만큼 이제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할인돼서 거래되는 거니까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뭐 크게 잃을 건 없는. 사실 이제 올해 연초에 애플카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흥분하셨다가 그 후로 뭔가 좀 이제 어그러지고 또 테슬라의 그 압도적인 질주를 사실 현대차가 바라만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주가 흐름들이 나왔고 또 아까 김필수 교수님한테 제가 이제 질문도 했던 게 결국에 주가가 가장 이제 구조적으로 주가 레벨업 하려면
내연기관에서 얼마나 전기차로 잘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당장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저는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봐도 엔진 산업 그 개발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축소시켜버린 거죠. 그 자체가 일단은 이제 방향은 잡았다. 네, 이제 진통 과정은 있어요. 이게 한 번에 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일단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내년에도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현대차의 어떤 전략들이 전기차로 집중될 수 있는 전략들이 나오는지 그걸 좀 살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현대차도 지금 많은 걸 하잖아요. 뭐 자율주행도 내년에 뭐 레벨 3또 나온다. 또 미국에서 23년도에 라스베가스에 레벨 4 나온다 얘기들 하고, 뭐 수소도 있고 뭐 또 로봇 사업도 하고 정말 다양한데,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세요. 아니 테슬라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소는 아니지만 자율주행하고 뭐 인공위성까지 쏴대고, 근데 테슬라는 되는데 왜 현대차 안 되냐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테슬라는 되는 이유가 전기차에서 퍼포먼스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이게 되면서 되는 회사랑 지금 현대차는 전기차가 좀 약간 도전자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이미 자리가 잡혔는데 전기차 물론 평가는 좋지만 판매 대수에서는 아직도 밀리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테슬라는 그거를 뛰어넘은 지금 기업이 돼서 모든 확장을 하면 밸류에이션이 다 붙어요. 근데 현대차는 일단 전기차가 돼야 나머지 확장해서 다 이게 밸류에이션이 붙어서 올라가는데, 전기차가 아직 자리를 안 잡혔다고 좀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현대차의 집중 과제는 전기차에서 뭔가 확실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돼야 뭐 자율주행, 뭐 아니면 수소, 로봇, 아니면 뭐 드론 택시 이런 게 다 이제 나중에 주가에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이게 전기차가 안 되잖아요. 이게 결국엔 그냥 이게 분산 효과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할인 요인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전기차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이거를 주목하시고, 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내년에 또 신차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제네시스 신모델도 있고, GV60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게 현대차의 디자인이 이 정도야? 막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의선 회장이 이제 부임하면서 되게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디자이너들을 다 모셔왔잖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히트를 쳤지만, 그래서 이 경쟁력 자체가 좀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에서만 판매량과 연결만 된다라면 굉장히 저는 내년에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저는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를 지금 목표로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OEM 업체들 많잖아요. GM, 포드, 폭스바겐, 도요타까지 참전을 할 텐데, 이 기업들과 어떤 차별화된 요소를 보이면서 현대차가 앞서 나갈지, 네. 그게 일단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퍼스트 무버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그거를 이제 네, 현대차가 그런 좀 잘 해준다면, 네. 근데 이제 신모델들이 잘 나오니까 저는 한번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꿈을 꾸려면 또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들이 많이 나와줘야 2022년에 밝은 꿈을 꿀 수 있는 거거든요. 강정수 대표님, CS 2022에서 또 신기술 대항연이 펼쳐질 전망인데, 여기서 현대차가 로보틱스를 선보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뉴에임 뭐 등등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 어떤 현황이고 내년에 또 어떤 기술들이 쏟아질까요? 그 내년에 가장 중요한 CES에서 시연될 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보이스, 그러니까 알렉사라든지 이러한 보이스와 자동차의 결합이 대단히 시연될 거라고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우선 아마존 자체가 내년 CES 참여를 지금 코비드 상황 때문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불참을 선언하는 바람에 과연 이 실현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보이스와 자동차 OS의 결합 정도가 과거 한 2년 전에도 이미 CES에서 공개가 됐었는데요. 훨씬 더 진화된 모습으로 등장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하겠지만, 오히려 예를 들자면 제가 회사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월마트가 실험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즉 이미 정해진 루트대로 로지스틱스가 돌아가는 곳에서의 자율주행은 훨씬 더 지금 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ES 쪽에서는 이 딜리버리 영역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와서 실제로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즉 사람들에게 와우하는 이펙트보다 더 중요한 월마트의 딜리버리 코스트를 갖다 줄여주는데 자율주행이 얼마큼 기여한다. 이것이 올해 이미 하반기 진행이
진행이 됐었고 그 결과치가 예를 들자면 이번에 CES 때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관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네. 내년도 모빌리티 시장에서 조금 더 저희가 관심 있게 볼 부분이 있는 말씀드리면 가장 큰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이겠죠. 미국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사실상 내년도가 지나면 2022년이 지나면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지도가 완성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테슬라의 재구매율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미국 시장이 가장 먼저 얼리 어댑터가 있었던 것은 미국이었거든요. 테슬라에. 그다음에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공략했던 게 테슬라의 시장 확장 전략인데요. 내년에 미국의 신차들이 전기차가 쏟아진다라는 것은 이미 테슬라를 조기에 구입했던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를 중고차로 팔고 신차를 구입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미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재구매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올해 10월에 보면은 9월 달에 그 그러니까 2020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테슬라가 77%였어요. 근데 올해 10월 달에 70%로 줄어들었거든요. 이미 신차로 갈아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그 완성차 업체들이 신모델을 낼 때 기존의 테슬라 고객들이 신차 다른 차로 갈아탈 것이냐 아니면 테슬라의 신모델로 갈아탈 것이냐 이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시장의 지표로서 저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테슬라의 자동차가 원 초이스, 온리 초이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테슬라를 샀던 거냐 아니면 다른 거에 비해서도 경쟁 우위에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샀던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관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고차 시장이 어떻게 확전될 것이냐 즉 내연기관이 잠재적으로 사라지는 자동차 모델이라고 한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유럽이 중고차 시장의 가격을 받쳐주고 있는 것은 동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중고차 시장이거든요. 한국 또한 중고차 시장이 대단히 많이 수출되고 있는 하나의 영역인데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지형이 될 것이냐.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게 남미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 중고차 관련된 수출 기업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시장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평적 시장 확대입니다. 보통 전기차 이번에 올해 11월에 있었던 특이한 사건은 GM이 흔히 말하는 전기 배 만드는 회사를 스타트업을 인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만약에 탄소 중립을 2050년 가려면요. 한국 바다에 떠 있는 어선들 다 전기로 바꿔야 돼요. 그럼 이 수요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전기차를 만났던 곳에서 수평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기 어선으로 확장까지 하려고 있는 것이 지금 GM이나 포드의 전략이기 때문에 한국 또한 현대 또한 그런 가능성들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여기서 스타트업도 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예를 들자면 전기 오토바이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 제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유럽 같은 데서도 지금 시장 확대를 지금 끼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러한 전기차에만 있던 것이 전기 오토바이라든지 전기 모터보트라든지 전기 어선으로 확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또 중요하고요. 또는 예를 들면 블링크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 상장에서 올해 가장 주가 부분에서 눈에 띄게 주가를 성장시켰던 충전 회사들이죠. 이러한 충전 회사들이 대단히 대규모 M&A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M&A한 충전 기업들이 IPO를 했고 이 기업들이 어떤 부분을 만들어낼지 한국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한국도 이제 카카오하고 뭐 이런 데서도 지금 충전 시장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서버도 우리가 게임 서버도 동시간에 동접하면은 다운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노르웨이 같은 게 신차 판매율의 80%가 넘는 게 전기차다 보니까 다들 동시에 전기차 충전하려고 꽂아버리면 전기가 다운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로드 밸런싱처럼 새로운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에도 기술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충전과 관련돼서도 다양한 멤버십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상장도 하고 있고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뭐 차지 포인트라든지 이러한 업체들도 저희가 관심 깊게 봐야만 할 2022년에 어떤 모빌리티 산업의 어떤 군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조금 더 주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how to 내 수익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 전략을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각 세 분께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자동차 관련 업종 혹은 모빌리티 관련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 거고 탑픽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염승환 이사님. 탑픽이요? 하나만 꼽아야 되나요? 맞나요? 그럼 더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 자동차 업종 얘기하면 이제 다 뭐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내년도도 어쨌든 이제 변수가 많긴 한데 그래도 현대차가 이제 결국엔 올해 아이오닉 5나 이런 것들 내놓으면서 저는 뭐 그래도 어쨌든 이제 그 평가도 좀 괜찮았기 때문에 판매량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뭐
자동차 반도체 공급이 또 안 된 것도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자동차 이제 반도체 공급이 조금씩 정상화되면서 내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실제로 전기차가 판매가 나올지 그걸 면밀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중심은 전기차 같아요. 이게 얼마나 성과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측면에서도 올해 뭐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워낙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현대차가 시총이 한 40조 그다음에 기아가 한 30조 되는 것 같고 현대모비스가 한 20조 되잖아요. 그 합치면 이제 90조, 100조 정도 될 텐데 여전히 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은 이제 어차피 이제 커지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그동안 내연기관에서 했던 그런 역량들을 봤을 때 전기차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저는 점유율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차는 어쨌든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이 GMP 플랫폼을 갖고 있고 지금 완성차 업체 중에도 제대로 된 플랫폼 갖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좀 경쟁력은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모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는 비중을 늘려보시고 근데 투자 아이디어 상에서는 사실 올해 이익 측면에서는 이 완성차 업체들이 그래도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부품 회사들은 자동차 생산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현대차 기아도 좋아요. 계속 뭐 워낙 싸니까 특히 저는 기아가 좀 더 저평가됐고 기아가 사실 목적 기반 자동차로 PBV 자동차를 이제 만드는 걸로 아는데 이게 이제 B2B 비즈니스잖아요. 이제 소비자 대상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우버라든가 아니면 뭐 아마존에 판매할 수 있고 제가 이제 그림은 그려봤는데 이게 저는 이런 게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쿠팡이 기아의 PBV 자동차 사는 거죠. 대량으로 사가지고 그걸로 운송도 좀 해주고 네, 그런 그림도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기아가 그런 또 매력이 있으니까 기아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다음 내년도에는 부품사도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올해 너무 고생했잖아요. 네. 부품사가 차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현대모비스라든가 뭐 만도라든가 현대위아 같은 이런 부품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전반적으로 지금 저는 좀 괜찮다.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집중할 분야는 전기차고 악재가 선반영돼서 저평가 매력이 살아있으니까 관심 가져볼만 하다라면서 현대차 그룹 전체적인 긍정적인 시각 다시 한번 들려주셨습니다. 교수님께는 탑픽 종목을 여쭤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 선두주자가 될 만한 분야 정도를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일단은 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고민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거든요. 아마 그 부분들이 아마 벌써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들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수소에 대한 것들은 투자에 대한 것들은 항상 고민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정부 자문도 해주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관련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수소의 생산, 이동, 저장 해결된 게 없습니다. 또 차의 완성도가 스택이라는 것 자체를 가격을 낮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전기차보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 제네시스 수소차에 대한 것들도 그래서 퀘스천 마크를 요새 붙여서 이슈화돼서 나오는 이유니까 내년에도 아마 그런 부분들은 투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는 부분들이 많아요. 일단 총수 체제가 합정 연행에 대한 부분들을 시대에 맞게끔 굉장히 잘한다는 부분들 그래서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을 아주 이 쇄신을 해서 아예 몸통부터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마 내년에 좀 더 가속도가 붙으면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얘기는 지금 안 나왔지만은 내년에 아마 글로비스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뭐 이 중고차 분야 완성차 업계가 국내 중고차 분야 진출하는 거가 내년에 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체 뭐 상생협력위원회 좌장을 받지만은 그래서 아마 진출에 대한 것들이 확실시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뭐 1, 2월 달부터 본격화 되면은 아마 이 신차하고 중고차의 리사이클링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국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들도 현대차 그룹의 시너지를 낸다. 또 전기차에 대한 완성도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라인을 얼마만큼 전기차 라인을 제대로 바꿔서 공급해 주느냐 이것도 아마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현대차에 대한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내 전기차 하게 되면 사실 현대차 빼놓고 국내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문제는 마이너스 3사의 실적이 워낙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쌍용은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나머지 2사도 다음 정권에서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한국지행 같은 경우에도 8,100억 원 3년 전에 공적자금 투입했지만은 저도 자문해주면서 이거 무작정 놓는 거 문제가 있다. 실제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2, 3년 딜레이만 시키는 링겔 형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번 다음 정권에서 2조 3조 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더 가려면은. 그래서 뭐 르노삼성도 점유율 떨어지다 보니까 존재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현대차 그룹에 기대는 부분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런 그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 아까 CES 말씀드렸는데 국내 스타트업 중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한두 개가 부각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CES에서 발표되는데 아마 그런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이미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서 글로벌 기업들이 욕심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면을 제가 올리질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내년에 CES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은 기술적인 완성도 굉장히 뛰어난 기업인데 국내에 있지만은 글로벌 기업이나 다름이 없어요. 직원이 30-40%가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내년에 일단 들끓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코로나 잠재적으로 떨어지면서 자율주행 또 여러 가지 이슈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전기차의 완성도가 도약기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아까 엔트리카로서 사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는 시장이 벌써 형성됐다는 뜻이거든요. 이제는 내연기관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한 해가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들을 유심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정수 대표님께도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올 하반기에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던 모빌리티 관련 주식을 보면 1위가 루시드입니다. 루시드는 이제 아무래도 신차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올라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퀀텀 스페이스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 퀀텀 스페이스는 이제 배터리를 연구하는 연구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빌리티와 관련된 배터리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걸 연구하는 집단도 IPO가 되어 있고 주가가 지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이 올랐던 데가 블링크 차지라는 곳이에요. 차징이라는, 즉 충전 업체들도 지금 빠르게 글로벌, 그러니까 사이즈, 스케일러빌리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인 거고, 유일하게 이제 수소 에너지 중에서는 플러그 파워라고 하는 곳이 되게 주가가 많이 상승됐죠. 여기도 에너지 전지를 연구하는 곳인데, 사실 저는 자동차 회사다가 수소차를 쓴다는 거는 그냥 똥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지를 사용해서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거든요.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든지,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은 KTX 이런 고속철도를 수소 전지로 바꾸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R&D에 대한 연구소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즉 전기가 대단히 많이 필요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분명히 활용 가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플러그 파워처럼 대용량 수소 전지를 만드는 연구하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IPO가 되어 있고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들도 이런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일종의 승용차 시장이 아니라, 예를 들면 탱크도 미군 같은 경우는 탱크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탱크도 가장 전 세계에서 CO2를 많이 발출하는 건 미 공군입니다. 미 공군이라든지 미 육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전기화 작업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이런 플러그 파워 같은 데가 그런 데랑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환경운동 차원에서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산업의 질서를 바꿔나가는 거고, 경제 질서를 바꿔나가는 거고, 여기에는 새로운 신흥주자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근데 모빌리티를 매개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CO2와 관련돼서는 모빌리티가 항상 가장 민감하게, 물론 플랜트라는 에너지 생산이라고 하는 발전소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런 트랜스포트를 담당하는 모빌리티라고 한다면 이 전기와 관련되고, 수소는 조금 더 확장돼서 자동차용 것이 아니라 잠수함이나 탱크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살펴본다라면 의미 있는 주자들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고, 2022년에는 이런 주자들이 무리에 확실하게 저는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IPO도 많이 할 거고요. 네. 네, 제가 말을 한마디 더 보태드리면은 지금 강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수소의 응용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사실 넥소라든지 아니면 미라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은 기술 자랑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스택을 축소시켜서 차에다 엔진룸에다 넣었어라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판매되는 건데, 사실 이 모델은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나중에 뭐 수소의 생산, 부생 수소가 아니라 이제 수전의 방식이라든지 다양하게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을 쓰는 기술이 나와야지 확산되는 건데, 지금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발표했죠. 수소 트럭 쪽 있죠. 이게 사실 액션트 같은 게 맞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소에 대한 것들은 대량으로 장거리 가는 용도들이 가장 맞아요. 트럭이라든지 트레일러라든지 또는 선박, 트램, 기차 이런 용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건설기계입니다.
지금 현재 디젤은 뭐 나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건설기계는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인류가 만든 과학기술 중에서 저속 고토크로 건설기계 중장비를 대신할 수 있는 이 엔진이 디젤 엔진 빼놓고는 없어요. 그 얘기는 아무도 못 하거든요. 그 노화돼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수소 연료전지 스택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을 현대차도 이번에 승용을 줄이면서 아마 그림도 저도 그렇게 자문을 하겠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액션트라든지 전부 다 그쪽을 밀어주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 나가면은 부가가치를 빨리 높이면서 시대를 빨리 당길 수 있는 역할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궁극기차가 전기차 같이 중단거리 승용차용은 전기차가 맞고 장거리용은 일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쓴다든지 이런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부가가치를 얼마큼 높여주느냐도 현대차 그룹의 가치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탄소 중립과 맞물려 있는 모빌리티 그 안에서도 시야를 좀 확장해보자라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또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덧붙여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이번 주 그러니까 제가 그 엊그제였던가요? 그 현대차 이제 수소 제네시스 중단 얘기 네. 나오면서 그 많은 분들이 사실 수소차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수소 관련주들을 네, 이끌어줬잖아요. 이제 폭락을 하니까. 예. 근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소라는 게 그 교수님 말씀대로 상용차에 딱 맞는 비즈니스인데 이거는 사실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폭락을 하니까 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 영상이 또 교수님 의견도 그렇지만 그 수소차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어느 정도 정립되는데 충분히 저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아서 좀 오늘 방송이 의미가 있지 않나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서 2022년 모빌리티 관련 투자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엠트렌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엠트렌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